호주와 한국의 파일럿들이 비행을 준비합니다. 한국 파일럿은 T-50B에, 호주 파일럿은 PC-21에 각각 탑승합니다. 활주로에서 졸지어 이륙하는 양국의 비행기. 호주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비행합니다. PC-21 조종석에서 보이는 한국의 블랙이글스 팀은 대형을 견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윽고 퍼포먼스용 연기를 내뿜으며 에어쇼가 시작됩니다. 질롱의 도심 위를 낮게 날면서 다양한 기동을 선보이는 양국 비행단. 비행을 마치고 착륙한 양국의 파일럿들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악수를 주고받습니다. 한국의 T-50B 조종석에도 함께 탑승해보면서 즐거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양국의 파일럿들은 모두 이날 함께한 비행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할 것입니다. 최근 자랑스러운 한국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세계적인 규모의 에어쇼에 초청받아 단독 오프닝을 장식했습니다. K9의 현지 생산 공장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호주 질롱에서 4년 만에 열리는 아발론 에어쇼인데요. 한국은 이날 태극 기동 등 고난이도 기동을 선보이며 조종 실력을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조종사끼리의 교류와 시뮬레이터 체험 등을 통해 국산 항공기를 널리 알렸습니다. 호주는 과거 한국에 FA-50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영연방이라는 이유 때문에 영국의 방해를 받아 무산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훈련기 도입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차세대 전술훈련기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이 수주전에 참여할 계획이고 FA-50은 예상되는 경쟁 상대들에 비하면 성능도 실적도 차원이 다른 수준이죠. 이에 호주 공군 파일럿들은 물론 호주 공군 참모총장까지 이번에 호주를 찾아온 한국 전투기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처음으로 지구 남반구에서 비상했습니다. 블랙이글스는 28일 호주 멜버른 인근 도시 질롱의 아발론 공항에서 열린 호주 아발론 국제에어쇼에 참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4년 만에 열리게 된 이번 에어쇼는 30개국 700여 개 업체와 160여 대 항공기가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한국 공군은 6.25 전쟁 휴전 직후부터 특수비행을 선보여왔지만 적도 이남 남반구에서 특수비행을 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발론 에어쇼 참가 역시 이번이 처음이며 블랙이글스는 이번 에어쇼 참가를 위해 지난 15일 원주기지를 출발해 제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을 거쳐 약 1만 킬로미터를 날아왔죠. 사실 호주 측은 2021년에도 블랙이글스를 초청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무산됐다가 호주 측이 이번에 재차 초청장을 보내 성사된 것입니다. 블랙이글스는 이날 열린 아발론 에어쇼의 개막식에서 단독 비행을 맡았는데요. 해외에서 열린 에어쇼의 개막식에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 역시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날 현지 기상이 좋지 않아 특기인 고난도 기동을 펼치지는 않았지만 30개국 160여 대 항공기가 참가하는 대규모 외국 에어쇼의 시작을 장식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군 관계자들은 자평했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블랙이글스가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그 실력을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라고도 말했죠. 한국 공군 특수비행의 기원은 6.25 전쟁 휴전 이후 첫 국군의 날이던 1953년 10월 1일 F-51 머스탱 항공기 4대로 편대 비행을 선보인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명맥을 이어오던 공군 특수비행팀은 1966년 도입된 F-5A 프리덤 파이터 전투기와 함께 블랙이글스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블랙이글스는 2009년 국산 훈련기 T-50 골든이글로 기종을 변경했고 그 후부터 본격적인 K방산 홍보에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2012년 영국에서 열린 워딩턴 에어쇼 등에 참가해 처음으로 해외 에어쇼에 진출했으며 2013년 제53 특수비행전대로 승격되며 T-50을 특수비행용으로 개량한 T-50B 기종을 운용하게 되었죠. 이번에 블랙이글스가 호주로 진출한 것은 한국 공군력의 발전을 상징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 공군의 우수한 조종사와 국산 항공기의 기동을 눈으로 확인하려는 해외 수요가 늘어난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공군 참모총장도 블랙이글스 팀과 함께
직접 호주, 현지를 방문해 국산 T-50 계열 항공기 홍보에 앞장섰다고 하는데요. 이날 아발론 에어쇼와 연계해 열리는 방위산업 박람회에 차려진 카이와 한화의 부스를 찾아 외국 바이어들한테 T-50 항공기를 알렸습니다. 또 지난 26일에는 로버트 치프먼 호주 공군 총장과 만나 T-50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하는데요. 호주 공군은 항공전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전술 인문기 획득을 검토 중이며 T-50 계열도 고려 대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T-50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FA-50은 지난해 폴란드 대규모 수출에 이어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수출에 성공하며 고등훈련기 및 경공격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에어쇼와 박람회 참가국은 대부분 인도 태평양 지역 무방국들이었는데요. 공군 참모총장은 이 점을 고려해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협력해서 방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각국 전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박람회 현장에서 T-50 시뮬레이터를 운영하며 호주 국방부와 공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T-50의 우수한 성능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T-50 시뮬레이터는 대화면 시연기 LAD를 적용해 조종 편의성과 몰입도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5세대 전투기 전환 훈련에 최적화된 버전입니다. T-50 계열은 원래도 전환 훈련에 특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F-16, F-15, F-18 등 미국 제사에서 4.5세대 전투기의 조종 체계와 매우 흡사하고 그래서 T-50 조종에 숙달된 파일럿은 해당 기종으로의 전환에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시뮬레이터는 LAD가 탑재되는 5세대 전투기를 노린 것으로 이제 T-50이 4.5세대를 넘어 F-35와 같은 현존 최고 성능 전투기와도 호환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주력 전투기로 F-35A를 대량 운용하고 있는 호주한테는 상당한 매력이죠. 호주는 F-A-18 호넷 역시 미들급 전투기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호주는 과거 호넷의 전환 훈련을 포함해 전술 입문 훈련을 위해 노후화된 영국산 호크기를 대체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33기의 훈련기를 도입하는 이 사업에 한국의 T-50을 비롯해 익숙한 이름들이 출사표를 던졌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T-7, 이탈리아의 M346, 인도의 테자스였죠. T-7은 결함이 많아 재설계까지 들어간 기종이고 M346은 초음속 돌파 불가능, 테자스는 수출 실적이 없어 신뢰도 또한 없습니다. T-50이 가볍게 승리할 것으로 여겨지던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영국이 나타나서 회방을 놓았습니다. 영국의 BAE 시스템스는 호주가 다른 나라에 훈련기를 도입하면 고정 고객을 잃는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주가 영연방의 일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싸게 해줄 테니 호크기를 개수해서 더 쓰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당시 호주는 이 압박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결국 1조 4천억을 들여 기존 호크기의 엔진을 교체해서 2031년까지 수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업은 이대로 어영부영 사라져버렸고 한국은 김칫국만 마신 꼴이 되었죠. 그런데 호주 측에서는 이 결정이 탐탁치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30년대가 되어야 구체적인 획득 계획이 나올 것으로 여겨졌으나 이번 아발론 에어쇼에서 호주 측이 훈련기 업체와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후 호주 공군이 밝히기로는 신형 훈련기를 2026년까지 결정하고 2027년에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영국과의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바로 훈련 능력뿐만 아니라 경전투 능력, 전기 광학 및 적외선 센서, 데이터 링크 성능까지 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이를 통해 가상적기 임무 수행 능력까지 얻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에 한화 3조 5천억 이상을 들여 2050년대까지는 자국 내에서 조종사 훈련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두 번째 기회가 열린 것인데요. 전망이 아주 밝은 것이 호주 측에서 T-50에 정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호주 공군 참모총장이 한국 부스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도 호주 공군이 블랙 이글스와 우정 비행을 한 것도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T-50은 다른 누구도 아닌 호주 파일럿들의 마음을 이미 빼앗았는데요. 부스에서는 시뮬레이터를, 현장에서는 T-50B 실물이 있으니 파일럿들이 여기에 타보면서 우수한 성능을 피부로 느낀 것입니다. 특히 우정 비행을 함께했던 호주 공군의 에이스 파일럿들은 노후 기종인 호크만 타다가 최첨단 기술이 듬뿍 담긴 T-50B에 타보고는 만면의 웃음을 감추지 못했죠. 항공기 도입에 있어서는 예산이나 정치적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실제로 항공기를 운용하는 파일럿들의 의견입니다. 한국이 굳이 호주까지 1만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T-50 실물을 고객들의 눈앞에 가져다 준 것은 바로 이런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는 한국방산. 호주와의 협력도 더욱 늘려서 언젠가 남반구의 하늘도 한국의 무기가 호령하는 그날이 기다려지는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